옛날 옛적 산과 강이 많은 작은 마을에 노자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자연의 철학을 전파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듣고자 종종 그를 찾아와 다양한 인생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 한 명이 노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의 농작물은 매일 아침 열심히 돌보는데도 수확이 좋지 않습니다. 비료를 더 주고 물도 더 많이 주고 새로운 농기구도 샀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농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자는 농부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도 산도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자연을 따르며 생명을 이어가죠. 하지만 농사에 있어 필요 이상의 욕심 과조바심은 자연의 리듬을 망치고 맙니다. 노자는 농부에게 마을의 한쪽에 위치한 오래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저 나무는 아무도 가꾸지 않았으나 기품이 넘칩니다. 해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일정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농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자는 이어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조화롭게 순환합니다. 당신의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기다림과 인내로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농부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노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리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농부의 밭은 어느새 건강한 농작물로 가득 찼고 그는 자신이 만든 혼돈이 아닌 자연의 질서 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자가 가르쳐준 무의자연의 철학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은 단순한 수동적 삶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과 흐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 결과 마을은 조화롭고 번영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고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적에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퇴계이황의 이기이원론을 무척 좋아하는 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늘 고민하며 그 이치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유학자는 마을의 광장에서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꾼으로 소문이 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극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와 기의 대모험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죠. 연극의 주인공은 이와 기, 나는 두 캐릭터였는데 는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의사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늘 최고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역할이었고 기는 힘이 세고 꿋꿋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친구였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무대로 나선 두 주인공은 근심 가득한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은 혼란에 빠져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따로 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너무 이상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를 펼치느라 모두에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기는 힘을 쓰면서도 목표 없는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더 이상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이에 이와 기는 서로 협력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자신의 이상적인 방안을 기에게 속삭여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변환시키고 기는 힘을 다해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머릿속의 공허한 꿈이 아니었고 기는 소모되는 힘이 아닌 생산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죠. 결국 두 주인공의 협력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도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와 기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나아가게 되며 인간의 도덕적 수양 역시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유학자는 관객석에 앉아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기이원론의 핵심을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론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들에게 삶의 깊은 지혜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조선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단순히 재미있는 썰 그 이상으로 이기이원론의 본질을 쉽게 이해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신비롭고도 평화로운 곳으로 사람들은 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박씨성을 가진 노학자가 있었으니 그는 생긴 것은 옹기장이 같았지만 그의 철학적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박 노학자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전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박 노학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자, 오늘은 내가 이와 기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 실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나라에서는 일과 기가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었소. 이는 만물의 법칙과 원리를 담당하며 하늘이 왕궁에서 멋진 설계도를 그리기 바빴고 기는 땅 구석구석에서 쉼없이 움직이며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이 둘은 서로가 무척 중요하지만 만나지는 못하였소.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는 대축제가 열렸고 모든 신들이 초대받았소. 물론 이와 기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때 이야기에 몰입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와 기는 그 축제에서 만나게 되었나요? 박 노학자는 웃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맞소. 둘은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소. 만남의 순간 이는 눈이 반짝이며 기에게 말했습니다. 오,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기로군요? 나는 항상 당신이 어떻게 저렇게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는지 궁금했소. 그러자 기도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리던 설계도 덕분에 나는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을 뗄 수 있었소. 하지만 우리는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것이오? 그들은 축제 동안 서로의 세계에 대하여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오. 이가 그린 설계도는 기가 없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었으며 기가 만들어내는 현상들도 이의 방향성과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돼버렸던 거요. 그리하여 이와 기는 하늘나라에서 조화롭게 일하고 서로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기로 했소. 그 결과 하늘과 땅은 더욱더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소. 모든 신들이 그들의 연합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축하했지요. 박 노학자는 잠시 멈춰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오. 우리도 이와 기처럼 늘 조화롭게 살아야 하오. 이론과 실천이 따로따로가 아닌 늘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박 노학자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그날 이후로도 이와 기의 조화로운 이야기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갔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삶의 중요한 원칙을 일깨워주는 깊은 교훈을 전해주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고대의 비밀을 담은 철학의 숲이라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세상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사람들만이 찾을 수 있었고 그 곳에는 지혜의 나무라 불리는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깊은 진리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잎사귀인 능선험적 종합명제라는 이름의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류 역사상 가장 호기심이 많다고 여겨지던 청년 알렉스가 이 철학의 숲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동네의 책들을 다 읽고 온갖 질문으로 어른들을 괴롭힌 그는 마침내 이 숲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진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정 끝에 알렉스는 마침내 지혜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크고 웅장했으며 나무의 잎사귀에 새겨진 진리들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선언적 종합명제라는 작은 잎사귀였습니다. 그 잎사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다. 알렉스는 이 단순해 보이는 진리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명제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머릿속에서 여러 실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가는 것은 던지는 힘이라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도 바람이나 중력이라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스는 그보다 더 깊이 파고들기를 원했습니다. 이 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알렉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진리란 말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새롭게 여겨야 하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광장에 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명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반입니다. 이 진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세상의 이치를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 진리를 통해 이로써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교차, 계절의 변화, 심지어는 그들 자신의 삶의 사건들까지도 모두 원인과 결과로 묶여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결국 알렉스의 설명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 속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들 자신의 삶의 변화 역시 알렉스가 가르친 선언적 명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과 결정이 미래의 변화를 만드는 원인임을 자각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스는 단순한 명제를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선사했고 그 마을은 철학적인 깊이가
더해진 곳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 마을에 살아 숨쉬며 세상을 이해하려는 또 다른 탐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